자, 8강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자, 어디냐?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어디야? 여기 있고 2절 거래 징수 세금 계산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죠. 멀리 왔습니다. 좀만 더 가봅시다.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일곱 개. 쉽지 않을 것 같아. 가봅시다. 일곱 개. 자,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가볼게요. 거래 징수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중요해. 이건 잠깐 시간 써야 돼.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의 30조 세율, 아까 멋있다고 했던 10% 세율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x 더하기 알파라면은 공급가액이 x 더하기 알파면 여기다가 10% 더해. 더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서 과세관청에다 납부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런 걸 적어야 돼. 이거 필수적 기재 사항인데 이거 다 안 읽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명칭, 등록번호 아니면 주민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원일. 참고로 공급연원일은 아니다. 별로 안 궁금해. 공급은 별로 안 궁금해. 언제 작성했냐? 작성이라는 것은 대금 청구일과 같아요. TI를 주는 거는 난 판매했어요 하면서 난 매출세액이 생기고 이 사람은 매입세액이 생겨. 이 TI만큼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작성연원일이 중요해. 앞에서 재화공급에 뭐 특례 같은 데서도 봤어도 작성연원일을 따지는 건 봤어도 공급연원일을 따지는 건 없었잖아. 실제 공급은 언제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발급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내려가서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그 개인사업자가 누구냐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3억 이상 팔았다. 과세 면세 뭐 안 따지고 3억 원 이상 팔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라. 규모가 꽤 있으니까. 이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즉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고, 뭐 여기는 읽지 말고, 자, 여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읽지 말고 여기는 한번 읽어봐. 읽지 말고 읽어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 발급 명세를 전송할 수도 있어. 마치 5학년인데 6학년 문제 푸는 것 같은 그런 거. 자,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의 판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자이거나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림을. 위탁자, 수탁자. 이게 위탁 판매고 대리인의 판매지. 왜냐면은 본인이고 대리인이거든. 이걸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의 판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1항이 뭐였냐면은 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발급해야 된다야. 그렇지만 공급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발급할 수 있다. 어떻게 해? 공급받는 자, TI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하는데 단 발급 명세에 보면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질에 따라서 발급해야 돼. 얘가 발급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라고. 매출세액을 내야 될 사람은 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중개는 했는데 진짜 중개만 한 거야. G마켓 이런 거지. 진짜 중개만 하고 네이버 뭐 스마트스토어 이런 거 진짜 중개만 하고 공급은 쪽으로 바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발급하면 돼. 그리고 공급자는 얘들이 발급했으니까. 다만 그때도 얘들을 덧붙여 적어야 된다. 중개한 애들. 뭔지 알겠지? 느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8조.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33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면제. 언제 면제하냐? 좋잖아, 면제하면. 귀찮지도 않고. 첫 번째, 영수증 발급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합니다. 볼게요. 뭐가 있는지. 이런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택시 내리는데 그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근데 그 세금계산서 좀, 너 좀 떡볶이 사 먹고 세금계산 행상 등산 라디오 사고 나서 세금계산서, 혹시 뭐 미용실 목욕탕 가서 이제 뭐 목욕하고 일요일날 핫도그 사 먹으면서 핫도그 사 먹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그런 에이 참. 뭐 기타 등등 쫙 읽어보면 되고, 이걸 뭐 다 얘기하면 끝도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가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리고 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아까 전에 그거 또 보겠네. 일반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거죠. 자, 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입니다.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나, 앞에서 배운 거랑 달라. 앞에서 배운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뒤에 뭐 대가를 받거나 뭐 7일 이내 받거나 30일 이내 대가를 받고 뭐 공급 뭐 대금 지급 시기와 청구 시기를 적거나 아니면은 과세 기간 내에 받으면서 재화 공급을 했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공급 시기 되기 전에 발급할 수 있어요. 공급 시기 되기 전 발급할 수 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첫 번째,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 합하여서 말일로 5월 31일 뭐 3월 31일 뭐 1월 30일 뭐 2월 28일 뭐 이렇게 임의로 정한 기간에 합해서 그 기간 종료일 5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뭐 이건 뭐 세 번째는 뭐 해당 거래 작성 연원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신되면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거고. 34조의 매입자, 이게 약간 특이하면서 재밌으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것인데 한번 볼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을 안 했어. 발급해야 되는 사람인데 발급을 안 했어. 근데 그 재화 용역 공급받은 자는 뭐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매출세액을 내고 사간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그런데 양아치한테 산 거야. 양아치한테 사서 발행을 안 한 거야. 물건을 팔고 돈은 받았는데 TI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꼰지른다. 그래가지고 얘네 관할 세무서장한테 쏴.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돌아오면은 얘한테 확인 통지를 해. 그럼 얘한테 매입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매출세액을 내야 되고 얘는 매입세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오래 얘기하려면 길어. 뭐냐면은 진짜 길어. 이 자세한 내용이 다 대통령령이거든. 그러니까 공급을 받았어. 얘가 나한테 뭐 컴퓨터를 1억짜리 팔면서 1억 1천을 받아갔어. 그래서 1억 1천을 주고 1억 1천을 납부한 다음에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새끼가 세금 계산서를 안 꿇고 1천만 원 꿀꺽했어. 하니까 나는 1천만 원을 공제를 못 받잖아.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매입자 관련 세금 계산서 신청서랑 증빙 서류를 줘. 언제까지 준다? 이거 너무 지엽적이 이런 거 말 안 해.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줘. 얘한테 주고 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하고 뭐 중간에 보정 같은 거 다 하고 해가지고 돌려줘. 돌려주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다. 근데 얘가 발급을 안 하더라도 근데 얘가 해 발행은. 얘가 얘 그 관리자니까. 근데 신청인 공급자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을 한 것으로 보고 일을 진행을 해요. 자, 35조 수입 세금 계산서.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세관장은 수입되는 여기서는 이제 세관장이 관리해. 세관장. 얘가 이제 여기서는 약간 가오 잡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할 때 뭐 납부 유예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거고 발급을 해야 돼. 얘가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얘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납세를 하게 됩니다.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 합니다.
뭐 알 필요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솔직히 그냥 발급을 한다. 그리고 넘어가. 여기서는 이제 관세사 형님들, 관세사 누님들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36조 영수증. 차, 평생 동안 우리는 영수증만 받았지 세금 계산서는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러다가 영수증 공부하니까 너무 반갑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 공급. 자, 다음 각호에 재화용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누구냐? 간이과세자. 나중에 배울 거고.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재화용료 공급하는 사업자. 이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해. 한번 보면은 뭔지 느낌 올 거야. 소매점, 뭐 슈퍼마켓 가서 뭐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합니까? 밥 먹고, 햄버거 먹고, 한숨 자고, 목욕하고, 머리 깎고, 시내버스 타고, 영화 보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자, 불구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또 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 더러. 이거를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 하네 하면은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뭐 여기 적혀 있죠. 위에 보면 소매업, 갑자기 안 찾아지네. 이쪽 규정, 이쪽 규정에 의해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매업, 전세버스 사업, 우체국 택배, 뭐 이런 것들은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영수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영수증 발급한다. 간이가세잖아.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발급하는 거. 그렇지만 재화용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 정해진 거 빼고는 다 여기 해당하는데요. 잠시만요.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우체국, 택배 등등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기군송업, 전세버스 제외하고 입장권 발행, 쌍꺼풀, 동물진료, 무도학원 등등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뭐 발행, 뭐 요구하든 말든 발행이 불가합니다. 자, 영수증 사업자는 금정등록기 설치하여 대신할 수 있고 감사테이프 보관한 경우 장부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면 현금 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합니다. 신카 매출 전표는 영수증으로 보고요. 자, 3절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2절 끝났으니까.